전편에 이어 오늘은 여행 중에 겪는 고산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페루의 쿠스코 평균 3,400m, 뿌노 평균 3,800m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대부분 고산증으로 심하게 고생을 하십니다. 페루 여행은 남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유적지들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 버스로 이동을 하면 일정을 맞추기 힘들어 거의 항공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쿠스코에서는 고산증을 심하게 겪다가 뿌노 쪽으로 넘어가면 고산증이 많이 완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작 쿠스코보다 더 높은 뿌노에서는 왜 고산증이 약해질까요? 아마도 고산 지역으로 올라가며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 때문일 것입니다. 평균 해발고도 약 100m 미만인 리마의 공항에서 약 1시간 10분 만에 항공편으로 평균 해발고도 3,400m로 이동을 하다 보면 미처 고산에 우리의 신체가 적응을 할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생전 처음 부족한 산소로 인해 신체 리듬이 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빡빡한 여행 일정으로 시간에 쫓겨 고산에 적응도 덜 된 상태로 일정을 소화시키다 보면 결국 첫날부터 고산증으로 좋아야 할 여행이 악몽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준비해간 약을 먹으며 견디긴 하는데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드신 후에 자꾸 피곤해하시고 이동 중에 계속 수면을 취함으로 해서 고산증을 덜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이러한 고산증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에 제가 해왔던 방법이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자국에 따라 호흡을 조정하는 방법인데 저와 함께 여행을 하셨던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어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니까요. 약에까지 의존해가며 여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항상 제가 하던 방법을 손님들께 알려드렸는데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호에서 숨을 내쉬고 흡에서 숨을 들이쉬고 왼발 내쉬고 오른발 마시고 왼발 또는 오른발을 바닥에 디딜 때 숨을 내쉬고 오른발 또는 왼발을 바닥에 디딜 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이동 중에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고산증을 못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걸을 때마다 호흡이 규칙화되어 산소 공급이 조금은 원활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으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의 약 90% 이상이 약 없이 즐거운 여행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다른 팀들과 여행 중에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저와 같이 움직이던 팀들만 생생했었거든요. 하지만 간혹 체질적으로 약하신 분들은 이 방법도 약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날의 숙소로 먼저 이동을 시키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가끔은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비아그라가 고산증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효과를 보았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약은 항상 한국에서 처방을 받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중에는 수분 보충도 계속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호텔 등에는 코카잎을 우려놓은 코카차가 있습니다. 고산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비타민이 많아서 나쁘지는 않지만 취침 전에는 권하지를 않습니다. 카페인의 영향으로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쿠스코 여행의 대부분이 쿠스코 첫날 시내 관광이고 저녁에는 숙소인 우루밤바 쪽으로 내려가셔서 쉬는 일정입니다. 우루밤바의 평균 해발 고도가 약 2,800m인데 백두산 높이 정도가 됩니다. 불과 600m를 내려왔는데도 고산증은 한결 덜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끔 쿠스코에서 심하게 고산증을 겪으신 분들이 이곳에서도 고산증으로 밤새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추픽추를 못 가겠다고 여행을 중단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힘드시더라도 참고 마추픽추를 가셔야 고산증이 낫습니다. 마추픽추는 고산증이 전혀 없습니다. 우루밤바에서 오얀따이땀 보역까지는 버스로 약 30분 정도, 오얀따이땀 보역에서 열차로 1시간 30분 정도 만에 약 1000m 정도를 내려가서 아구아스칼리엔테스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구아스칼리엔테스역은 약 1900m로 마추픽추의 입구입니다. 이 역에 도착을 하기 전 이미 고산증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산증이 거의 없으니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루밤바나 쿠스코에 돌아오게 되어도 첫날처럼 심한 고산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고산에 거의 적응이 되어 있거든요. 나의 발걸음을 호 왼발, 흡 오른발로 일치시키며 이동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강렬한 원색의 복장을 한 원주민의 모습이나
익숙한 음악을 듣다 보면 많이 흥분하여 기분이 업되어 버리는데 자칫 자신의 신체 리듬을 잃게 되는데 특히 컨트롤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들뜨다 보니 술도 한 잔, 그러다 보면 악몽 같은 고산증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고산증이 오는 순간 가이드의 설명은 하나도 안 들립니다. 페루 가이드들은 정말 좋은 가이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합니다. 저 역시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항상 열심히 노력했던 모습만 생각이 납니다. 가끔 뉴스에 가이드의 횡포 등이 나오는 걸 봤는데 절대 페루 가이드는 아닐 겁니다. 고산에서 가이드를 하면서도 친절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현지 원주민처럼. 다음 영상에서는 페루 여행을 하시다 보면 가이드의 설명은 듣고 싶은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 경로를 따라 조금씩 생각이 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